영식에게 어울리는 여자 스타일은 누구냐? 근데 저는 지금 영식 씨의 멘탈이 연애관이 완성형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야 돼. 지금은 진짜 좀 하드코어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우쭈쭈하는 연애만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영식 씨에게 과감하게 채식순자 씨를 추천합니다. 많이 배울걸요, 영식 씨가?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계 꽃미남 특집 벌써 8화입니다. 8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사계 데이트권 쟁탈전이 끝났습니다. 직후에 솔로 남녀들은 공용 거실에 모였다고 하네요. 시작부터 웃긴데요. 채식순자 씨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24기 때 나 되게 바빴는데 여기선 너무 한가하네 라고 얘기하죠. 이게 갈수록 호감이고 인기가 유지되는 참가자가 있는 반면에 본 모습이 까발려지면은 이제 인기가 수직 하락하는 참가자가 있게 마련이죠. 채식순자 씨는 후자죠. 채식순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첫인상 세표였다.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리고 또 특유의 그 가짜 웃음 있잖아요. 여기선 나쁘네 헝헝헝헝헝 하고 다소 기분 나쁜 웃음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13기 때도 상철 씨가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아, 나도 3대1 데이트 했었는데 13기 때는 아, 세월이요라는 느낌을 느끼신대요. 근데 채식순자 씨는 희망 회로를 뭐 돌리는 걸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걸까요? 그 인기가 없는 게 운이 없는 거래요. 과연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미천이 드러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해해줘요. 채순이는 그게 마지막이다. 아이고, 채식순자 씨 뭐죠 이거 시작부터? 채식순자 씨는 지금 내가 여기서는 인기가 없지만 저는 항상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못하지는 않았는데 열심히는 하셨는데 그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죠. 자기 고집은 하나도 안 꺾으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니까 24기 때는 이제 멋모르고 사람들이 당해줬지만 이제는 다 들통이 났잖아요. 사실 채식순자에 대해서. 채식순자 씨는 분량이 없을수록 예쁘게 생겨 보인다. 채식순자 씨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수록 플러스예요. 입을 벌릴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죠. 채식순자는 이제 웃길 정도다. 그렇죠. 이제는 조금 애처로운 걸 지나서 좀 재밌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27 영철 씨도 어찌 보면 좀 인기 없는 걸로 치면 동병상련이긴 하잖아요. 채식순자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근데 웬 한 출연자가 정말 재수없게 한숨을 푹푹 땅이 꺼져라 내쉬고 있습니다. 그 참가자는 바로 17 순자네요. 그리고 그런 저 텐션은 남자 출연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17 순자 왜 이렇게 텐션이 낮냐라고 다들 집중을 해요. 채순이랑 말 한번 잘못 섞으면 바로 보말 칼국수형이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말 칼국수가 나쁜 게 아니죠. 채순이가 나쁜 거죠. 17 순자 씨는 대답합니다. 기가 좀 빨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17 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20 영식 씨는 자리를 떠서 본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4기 순자는 채순자로 불러도 되겠다, 그쵸? 그리고 갑자기 18 영호 씨가 등장해서 17 순자를 꾸짖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앉아만 있느냐? 지금 바쁜 타이밍이다. 그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움직여라. 라고 영호 씨가 얘기를 하네요. 18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사계 데이트권 선택을 받고 싶으면 열심히 움직여라. 우리처럼 못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18 영호 씨가 정말 맞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17 순자 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아 내가 땄어야 하는데 뭐 이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되게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17 순자 씨 그쵸? 매번 중요한 순간에 자존심을 좀 부리시다가 좀 망하는 케이스랄까? 그래서 다들 부추겨요. 지금 영식 안에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17 순자 씨가 이제 자존심 부리느라고 못 가니까 영호 씨가 또 그걸 캐치했습니다. 왜 못 가?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라고 전곡을 푹 찌르고요. 순자 씨는 자존심은 무슨 또 자존심이에요 라고 맞받아칩니다. 자존심 좀 버리지. 그리고 틈새 얼어붙은 분위기를 또 영호 씨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줍니다. 지금 순자가 우리 아버지 등산룩이랑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 라면서 또 분위기를 풀어주네요. 아 그리고 그 순간 영식 씨가 외투를 입고 다시 공연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투를 입고 나왔다는 거는 밖에 나가서 대화하자라는 무언의 신호 아니야? 근데 17순자 씨는 영식 씨가 아니라 18기 영호 씨한테 대화 신청을 합니다. 번지수 잘못 잡았는데. 그래서 17순자, 18영호가 남자 숙소에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얘기합니다. 27영철이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마음이 정해졌대요. 20영식으로. 그래서 순자 씨는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영식이 얘기하기를 영식은 영자랑 데이트를 함으로써 마음의 비중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만약에 17순자가 영식을 데이트 선택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다라고 영식은 얘기했대요. 완전 팩트죠? 100% 팩트지? 그래서 순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영철을 뽑은 게 영식은 되게 서운했던 모양이야 라고 순자는 얘기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 다 팩트죠? 그리고 순자 씨가 얘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영식이 보는 나는 되게 진중한 여자다. 영자랑은 다르게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18영호 씨는 정색을 하더니 네가 진중하다고? 영식이가 순자를 잘 모르네 라고 맞받아칩니다. 아 진짜 웃긴데 이 남자. 그리고 17순자 씨도 저항 없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영호 씨가 순자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요. 순자는 얘기합니다. 나도 서운하고 속상하대요. 아 그리고 순자는 얘기합니다. 영식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영자가 별로였으면 터치를 하면 피했을 텐데 터치까지 받아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좀 술 먹고 실수한 얘기 같아, 그쵸? 맨정신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아 그리고 굳이 제작진은 그 불쾌한 진주 여신 영자의 털 플러팅 장면을 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봐도 불쾌하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호 씨는 내 동생 순자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영식을 계속 쫓아다닌다? 난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고 영호는 얘기해 줍니다. 순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꼭 사계 데이트권을 땄어야 하는데 나는 못 따고 하필이면 영자랑 영식 둘이 다 땄대요. 영호는 얘기해 줍니다. 그 영식이의 슈퍼데이트권이 순자한테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순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자존심 부리고 있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는 본인의 의상을 점검합니다. 근데 오빠 나 진짜 입은 옷 이상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점잖게 있던 18기 영호 씨가 갑자기 극대노를 하면서 좀 예쁘게 좀 입어. 옷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요거는 등산 가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7순자 씨는 되게 힙한 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가 봤을 때 솔직히 막 그렇게 매력이 플러스가 되는 옷은 아니죠. 슈프림이에요. 근데 뭐 슈프림도 슈프림 나름이죠. 뭐. 자 그리고 17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리나 봐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맨날 영식님이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좀 차려 이 여자야. 순자 씨는 영식 씨는 분명 노선을 빨리 정하고 3일째부터는 꽁냥꽁냥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3일째가 넘어가니까 지금 내가 영식이한테 가는 것도 좀 웃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순자 씨. 그냥 입 닫고 가서 그냥 대화 신청이나 하지 뭐 이렇게 혼자서 망상회로 엄청 돌리시네. 아 좀 별로네. 되게 조금 답답한 스타일이구나 순자 씨가.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용 거실에 15영철과 25영자가 돌아왔고요. 곧바로 그런 영자를 13상철이 낚아챕니다. 영자가 앉자마자 기운 차리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나도 나갈 거니까. 라고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네요. 근데 바로 옆에 20영식도 앉아 있었네요. 약간 표정이 안 좋고 좌불안석인 게 느껴집니다. 근데 갑자기 15영철 씨가 나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영자 대화하러 나가기 힘들면 지금 빨리 힘들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엔 13상철의 구애에 못 이겨서 25영자가 자리를 뜨고요. 15영철 씨가 갑자기 이렇게 스윗한 척을 하시네요. 영자 잘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슈퍼데이트권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한테 쓰라고. 근데 그렇게 13상철과 25영자가 자리를 뜨는데 27연숙 씨가 고용거실로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현숙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현숙 씨는 나 전의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상철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땄는데 그거를 지금 영자한테 쓸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끝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현숙 씨도 참 별로다, 그쵸? 진짜 별로네.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절대 못 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현숙 씨가 좀 그런 쪽인 걸까? 좀 의심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장면은 전환되고요. 13 상철 25 영자가 여자 숙소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상철 씨는 얘기합니다. 영자랑은 진지한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만 하면 영자가 웃어 넘기는 느낌이래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남자가 진지한 대화를 꺼내는데 여자가 자꾸 웃어 넘겨.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쥐뿔 없기 때문이죠. 남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철 씨는 앞도 뒤도 재지 않고 곧바로 사계 데이트권을 영자한테 쓰겠다라고 선포를 하네요. 근데 역시나 25 영자는 13 상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혹시 데이트권 쓸 때 고민 안 했어요? 혹시 고민을 했다면 현숙 언니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꺼내니까 상철 씨는 그게 지금 왜 중요하냐 이 순간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얘기해요. 솔직히 고민했고 그 고민의 대상은 현숙이었대요. 그리고 상철은 영자의 데이트권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자는 아직 고민 중이다.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영자 씨는 진짜 15 영철한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영식이가 별로라서 영철이한테 쓰는 게 아니라 영자한테는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고민의 비율이 압도적인 게 영자다. 9대1 정도. 9대1은 됐을까요? 99.9대 뭐 0.1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철 씨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영자에게 합니다. 몇 명을 두고 데이트권을 고민 중이냐라고 물어봐요. 적어도 상철은 없죠. 그리고 영자는 2명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상철 씨는 은근슬쩍 영자에게 데이트권을 나에게 써달라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괄호 열고 생각 안 할 거고 너는 절대 아니야. 괄호 닫고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좀 궁금하다. 영자 씨 실물 좀 궁금하다.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목을 매죠? 카메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영자가 제일 이쁜가? 좀 갸웃하게 되는데 남자들이 엄청 목을 매네요. 영자한테. 자, 장면은 다시 공용 거실로 돌아옵니다. 15 영철, 17 순자, 27 현숙 이 셋이 앉아 있고요. 순자 씨가 왜 전이 상실이 됐느냐라고 질문하네요. 현숙 씨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 전의 상실이야라고 얘기해요. 현숙은 얘기합니다. 다 날려버린 것 같대요. 전부 끝이래요.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부정적임의 끝판왕이었던 15 영철 씨도 오늘부로 이제 개과천선 하셨잖아요. 15 영철 씨가 현숙 씨를 토닥거려주면서 아직 이틀이나 남았다고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자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쁘다 이쁘다 하길래 그냥 이쁜가 보다 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영자 씨 그 정도인가? 우선 저 중에선 예쁘고 귀여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 진짜로 이제 외모만 보면 17 순자, 25 영자 누구예요? 투표 한번 가죠. 눈 사이가 너무 가깝다고요? 근데 갑자기 27 영철 씨가 등장해서 17 순자를 따로 부릅니다. 이러면 15 영철, 27 현숙 둘만 남겠네. 17 순자는 저번 사계에서 미모가 예뻤다고요? 그래요? 한번 궁금한데 어땠는지 틈새 검색 좀 해볼게요. 17 순자 사계. 느낌이 좀 다르네. 귀여운데요? 이때가 더 귀엽네. 그러네. 지금은 조금 예전만 못하구나. 17 순자가. 귀엽네. 옛날 그 17기 때랑 4개 때가 되게 귀여웠네요. 17기 때는 그냥 귀엽기만 했고 4개 때가 예뻤구나. 비슷한데 그때가 좀 어리다. 근데 제일 어렸을 거는 17기 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7기 때는 조금 촌스럽고 4개에서 좀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셨네. 우산으로 눈 찌르는 순자라고요. 와, 뭐야 이거. 영자가
지금 100%인데요. 아직 뭐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영자가 이쁜가 보다 확실히. 자, 그리고 27 현숙 씨가 이제 15 영철이랑 단 둘이 남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모르겠어. 이제 나는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은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연애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다 까먹었거든요. 맞아요. 사귈 때 예쁘죠. 그러니까 예쁘신데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17기 때 좀 귀요미였다면 사귈 때는 약간 여자로 변신한 느낌. 그리고 현숙 씨는 과거에 이제 좀 날렸던 시절을 또 회상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연애 잘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대요. 현숙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진지충인가? 너무 노잼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문제점을 아시네요. 확실히 재미는 좀 없죠. 재미는 없죠. 근데 뭐 본인의 문제를 알면 그래도 절반은 저는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아시니까 고치기만 하면 되겠네요. 15영철 씨는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너 노잼 아닌데?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네요. 현숙이 옛날 왕년에 생각하면 어떻게 그쵸. 사실 그 왕년에 잘 나간 적 없던 사람은 없죠. 왕년에 한순간에는 누구나 다 잘 나갔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좀 인생 슬퍼지는 거지, 사실. 아, 현숙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인기녀 포지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대1 쌍방통행을 원할 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영자가 너무 예쁜가? 실물이? 더 늙고 나이 들었다. 근데 그쵸. 어쨌든 더 늙고 나이가 들면은 뭐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면은 내가 더 늙고 나이 먹었으면 상대에도 더 늙고 나이 든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사실 슬퍼지는 거거든요. 내가 늙고 나이 든 만큼 상대도 조금 이렇게 보는 눈도 조금 낮춰야죠, 사실은. 그래서 영철 씨는 얘기합니다. 여기 어차피 남자가 5명밖에 없대요. 아이고, 근데 그런 영철 씨의 위로가 뭐 위로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빡치기만 하는 건지 현숙 씨는 울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숙 씨는 급기야 집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아, 나 진짜 너무 찌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현숙 씨가 자아성찰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찌질하긴 하네요. 그리고 15 영철 씨가 자꾸만 이제 긍정 기운을 내뿜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힘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힘을 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현숙 씨가 커플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거 뭐죠? 투표를 제가 중간중간 계속 보고 있는데 25 영자가 압도적이네. 저는 솔직히 17 순자랑 25 영자랑 좀 비빌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근데 현숙 씨는 뭔가 트리거가 눌렸는지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네요.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완전 무기력하고 전투 의지 자체가 상실됐대요. 현숙 씨는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부지런하게 대화 신청을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27기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래요. 현숙 씨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다가왔대요. 27기 때 잘못된 과거가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25영자가 말만 안 하면 외모는 예쁘다. 하얗고. 근데 저 하얀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렇죠? 하얘면 조금 외모가 몇 배씩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해. 17순자가 제 취향이긴 한데 외모만 보라고 해서 현재 시점으로 피부, 눈, 코, 입 다 영자님이 이뻐서 성격은 전혀 반영 안 하면 25영자 압승이라고요? 그래요? 상상했을 텐데라뇨. 너무 잔인하신데. 근데 저는 현숙 씨 그 스타일링 문제도 좀 있다고 봐.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을 너무 잃었어, 그쵸? 저는 좀 그런 그 앵무새 원피스 이런 것도 현숙 씨의 그냥 매력이라고 봤거든요. 저도 조금 조리돌림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긴 했거든요. 현숙 씨 옷 입고 스타일링 하시는 게 조금 웃기긴 했는데 지금보단 나아 솔직히. 영자가 귀엽긴 하다. 그런가? 저 그 25기 때 영자 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지금은 약간 뭐랄까 엄마 옷 입고 나온 느낌? 그래서 현숙 씨는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허무해요라고 얘기하네요. 현숙 지금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팩트죠.
현숙님은 일단 머리를 바꿔야 된다. 숱이 너무 많아서 가발 쓴 느낌이다. 조금 머리도 좀 아쉬워, 그쵸? 가발 쓴 것처럼 풍성하다. 그러니까 숱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 아이고, 그리고 인터뷰 와중에 현숙 씨는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집을 짜는데요. 저 왜 웃음이 나죠, 저는? 저 방금 웃음이 나는 저를 제 스스로 돌아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 스스로한테. 어? 사람이 우는데 왜 내가 웃음이 나지? 어쨌든 현숙 씨는 집을 짭니다. 아이고, 하필 근데 이렇게 현숙 씨가 집을 짜고 있는데 25 영자와 13 상철이 공용거실로 돌아옵니다. 영자 씨가 이 모습을 보면 합법적으로 13 상처를 깔 구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두 분은 울고 있는 현숙 씨를 목격했습니다. 25 영자는 눈치를 보고요. 27 현숙은 급기야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15 영철 씨는 왜 현숙이 집을 짰는지 두 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대일을 바란 것도 아니고 딱 한 명만 그냥 쌍방으로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진짜 왜 우는 거야? 채순이도 안 우는데. 채식 순자 씨는 근데 업보죠. 채식 순자는 뿌린 게 있으니까 지금 당하는 뭐랄까 어찌 보면 냉대 그런 것도 감내를 해야죠. 본인이 이제 뿌린 씨가 있으니까. 근데 현숙 씨는 사실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냥 뭐 서러울만 하지. 기분이 안 좋으면 자리를 피하던가. 공용 거실에서 왜 집 짜고 분위기 곱창 내냐. 아니 혹시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그리고 25 영자가 이거 잘 걸렸다 싶은 눈빛으로 혹시 13 상철님 현숙 언니한테 오늘 대화 신청 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상철 씨는 안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영자는 얘기해요. 추가로 더 얘기할 생각은 없네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너는 그냥 현숙이한테 가 그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영자 씨가 상철 씨한테 얘기할 생각 없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예쁘시긴 하네요. 피부도 엄청 하얗시고. 그래서 상철 씨는 이제 뭐 사기 데이트권도 썼는데 더 이상 뭐 대화를 해야 되나라고 얘기해요. 그니까 자기가 현숙이가 별론데 영자가 뭐 이렇게 왜 지가 나서서 난리야, 그쵸? 그걸 또 왜 물어봐? 눈치는 미국 갔나? 그니까 눈치가 진짜 없으시네. 25 영자는 자기가 정리 못하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언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엄청 애교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남들 눈치 보게 하는 게 너무 별로다. 하긴 현숙이가 제일 언니예요. 그러면 좀 그렇긴 하다, 그쵸? 근데 영자 이거 뭐죠? 그래도 오빠가 신중하게 나랑 현숙 언니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영자를 고르기로 한 거잖아. 그렇다고 상철 씨가 27 현숙 씨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걸 왜 영자가 뭐라고 해? 열받게? 뭐 대화를 하건 말건 그건 상철이 맘이지. 그래서 상철 씨도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둘 다 대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영자 씨는 자꾸만 아직은 그래도 대화를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철 씨는 내가 그게 잘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상철 씨도 좀 화난 것 같아. 영자의 태도에. 그쵸? 영자의 태도가 조금 무례하네? 지가 뭔데 나가서 따로 대화를 하라 말아야. 난 저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데. 상철은 얘기합니다. 데리고 나가서 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여자로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라는 거는 이제는 끝날 타이밍인 것 같대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영자는 마음이 점점 불편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영자야 네가 단도리를 잘 했어야지. 끊을 때 잘 끊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끝까지 안 끊어내고 어장관리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거 사실 예견된 일이었죠. 영자가 노선 정리를 안 하고 다 이렇게 여지를 두고 어장관리를 하면 말미에 가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솔직히. 상철이 현숙을 그렇게 고민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결같이 영자였다. 그쵸? 27현숙이 분위기 좋았다. 말 너무 잘 통하고 재밌었다. 계속 그런 분위기여서 영자가 언니 남친 뺏는 것 같았던 것 같다. 근데 망상이었잖아. 망상이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영자도 처음부터 13 상철 아니었잖아. 근데 안 끊어냈잖아. 여지 계속 주고. 영자 이제 와서 마지막에 착한 척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아니 그럴 거면 노선 정리를 확실히 하든가. 난 이거 영자 좀 별로네. 마음에 안 드네. 아니 이거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착한 척하고 싶은 거 아니야.
찢어진 박스에 얼기설기 짐 담아오다 와르르 떨어지던 짐에서 이미 산만하고 정리 안 되는 성격이 보였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다. 역시나 오늘도 촌철살인이네요. 그쵸. 뭔가 딱 그 주변 정리가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 영자가. 그리고 갑자기 현숙 씨가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외투를 챙겨서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그 뒷모습을 가만 쳐다만 볼 뿐 따라 나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밖으로 나간 현숙 씨가 또 마침 밖에 있던 25기 영자랑 맞닥뜨렸습니다. 영자 씨는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현숙 씨는 거의 한 70% 정도는 영자를 쌩까면서 방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영자를 쓱 지나쳐 버리네요. 아니 근데 현숙도 본인이 상철한테 선택을 못 받은 게 사실 영자 탓은 아니잖아. 근데 왜 영자한테 화풀이죠? 저는 지금 약간 영자한테 현숙이 되게 냉랭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굳이 영자한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현숙 씨가? 그냥 본인이랑 상철이 잘 안 된 것뿐이잖아. 상철이가 영자를 좋아해서. 그렇게 영자는 숙소 밖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용거실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뻘쭘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영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 가스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3 상철이 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고 27 현숙이랑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슈퍼데이트권까지 썼기 때문에 현숙이랑 대화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상철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영자는 내 탓인가 싶더래요. 뭐 지분이 있죠, 당연히 영자 씨가. 영자는 그래도 지금 상황을 좀 인지는 하고 있군요. 영자는 최후까지 신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신중함이 좀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영자 씨가 25기 당시에는 조금 좀 불쾌했잖아, 경험이. 그래서 뭔가 끝까지 신중하려고 했던 것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하고 독립군이랑 굉장했잖아요, 25기 당시에. 영자가 상철과 현숙이 엄청 잘 돼가는 것처럼 엄청 띄워줬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 내가 다 설렌다면서 그러기도 했었죠. 현숙도 상철에게 가서 얘기를 좀 해보던가 하지. 그럼 확실히 착각한 거 알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거든요. 사실 27 현숙 씨가 울고 15형 철한테 하소연하고 25형자 쌩까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13 상철한테 가서 얘기를 걸어야지. 그쵸? 꼭 사람들이 이러더라. 당사자들끼리 얘기 안 하고 그냥 망상회로 돌려놓고 혼자 저러고 가면 뭐 해결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사실. 그쵸? 자, 잠시 후 영자는 숙소로 들어왔고요. 현숙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네요. 지금은 근데 별로 얘기 안 하고 쉬고 싶죠? 라고 물어봐요. 현숙은 아니요 그렇진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영자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라고 물어보고요. 현숙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너무 힘들다 라고 대답해요. 영자는 물어봐요. 상철님 때문에 그런 거냐? 그리고 현숙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그리고 영자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자충수가 될 것 같은데 얘기를 꺼냅니다. 13 상철의 선택지에 27 현숙과 나 25 영자가 계속 있었다 라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현숙 씨가 근데 그것 또한 상철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상철의 선택이죠 사실. 영자는 얘기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언니도 13 상철이랑 대화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냐. 현숙은 얘기해요. 모르겠대요 솔직히. 근데 저도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반반일 것 같아.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는 뭐 영자로 확실히 정했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하나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영자씨 지난 예고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영자는 얘기합니다. 나 지금 솔직히 상철님한테 진중하게 거절을 할까 생각하고 있대요. 내가 상철이 버릴 테니까 주워 갈래? 뭐 이런 뜻이야 뭐야. 불쾌해 진짜.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거는 조금 너무 거만한 태도 아닌가? 뭐 사실 뭐 근데 5대1 인기녀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좀 거만한 태도인 것 같은데. 내가 버릴 게잖아 상철이를. 근데 상철 씨도 솔직히 영자한테 그 정도 아니잖아. 뭐 좋아서 목 매달고 그 정도는 아닌데 뭘 버리고 뭐 주워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냥 다물고 나가 제발. 그러니까요. 되게 나대네 영자. 눈치가 확실히 출국한 것 같다. 저도 이제 외국 여행 못 간 지가 좀 됐는데 영자 씨의 눈치가 좀 부럽네요.
현숙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똥 같은 얘기에 굳이 뭐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자가 상철이의 휴대를 거절했더라면 거절할 수는 없다 쳐도 그러니까 거절한다고 뭐 얘기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상철 씨가 뭐 강제로 쓸 수는 있었겠지만 저한테 쓰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얘기라도 한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영자 뭐 그런 것도 없었잖아 사실. 장면은 전환됩니다.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 둘이 나오네요. 17 순자와 27 영철입니다. 영철은 질문해요. 오늘 데이트가 어땠냐? 17 순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데이트 재밌었죠? 라고 거짓말을 하네요. 영철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 선택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혹시 17 순자 씨가 지금 마음의 변동이 있냐라고 영철은 질문하네요. 근데 갑자기 17 순자 씨가 말을 돌립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라고 말을 돌리네요. 그래서 두 분은 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휴대 거절도 할 수 있냐고요? 거절이 아마 안 될걸요? 근데 그래도 의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이번 화 영철 언뜻 보면 잘생겼다고요? 자세히 보면 안 잘생겼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철 씨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지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어요. 하드웨어는 잘생기셨죠? 운영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죠. 17순자 씨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저의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길 바래요? 아니면 조금 묵혔다가 다음에 말할까요? 라고 떠봅니다. 이제는 얘기해야죠. 저 얼굴을 이긴 노잼성이 진짜 대단한 듯. 재미가 진짜 없어. 역대 나는 솔로 남자 출연자들 정말 통틀어서 나래비를 세워도 영철 씨가 재미로는 되게 뒤에 있을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철 씨가 생각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영철은 시간이 이제 없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장면이 또 펼쳐지겠네요. 17순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20기 영식이다 라고 대답하네요.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27 영철 씨도 27 현숙이랑 좀 비슷한 처지가 됐잖아. 그쵸? 항상 차선책인데 절대 선택은 못 받는 최선이 될 수 없는 27기에 뭐가 마가 좀 꼈나? 이게 뭐야? 어잉? 그리고 순자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 영식이랑 나는 완전히 끝이라고 정리가 된 상황이래요. 이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근데 그래도 20 영식을 고른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대요. 20 영식이 날 안 골라도 27 영철 너는 아니야 이 뜻이죠. 칼 같은데 외모 투표 어쩌다 하게 됐냐고요? 초반부터 남자들이 너무 영자 하길래 뭐야 이거 91대 9네 지금. 이렇게 압도적일 일인가? 17 순자도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영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계 데이트권이 있는데 25 영자랑 데이트를 해봐야 내가 선택이 확실히 결정이 날 것 같대요. 17 순자는 실물파일 것 같다. 그래서 17 순자는 모든 출연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난처한 대답을 할 때, 회피할 때 항상 쓰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나는 솔로를 정말 오래 봤잖아요. 이제 횟수로 2년 차인데 제가 본 나는 솔로에 의하면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다. 결국 될 놈들이 되지 타이밍 쥐뿔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순자 묵은지 같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 17순자 27 영철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자가 저 블루 니트가 정말 잘 어울려서 예뻐 보였다. 그러니까 뭔가 좀 피부가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네요. 오늘 옷을 잘 입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영자 한 표 줬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장면이 전환되고요. 18 영호, 27 영철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 정해졌어? 라고 물어보고요. 영철은 뭔가 타이밍이 다 어긋나 있다라고 느낀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 핑계를 대는 것은 원래 거절할 때 쓰는 그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 이게 변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영철 씨가 이렇게 모든 타이밍이 다 어긋나 있다라고 느낀다는 건 그냥 애초에 좀 조져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타이밍이 맞든 안 맞든 될 놈은 되죠.
그리고 27 영철의 현재 마음은 17순자와 25 영자가 딱 5대 5래요. 그리고 뭐 영호 씨는 뭐 하나마나한 얘기도 합니다. 17순자가 27 영철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뭐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는 못했대요. 아니 뭐 마음을 다 정했는데 굳이 영철이한테 슈퍼데이트권 요구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갑자기 17순자 씨가 맥주를 가득 품에 껴안고 어, 토끼처럼 총총 어딜 뛰어갑니다. 영호 씨가 어디가 물어보니까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 맥주만 마시고 바로 공연 거실로 갈 거야. 우리 오늘 안 잔대 여자들 단체로 라고 얘기해요. 귀엽네. 아 근데 순자 씨가 가자마자 영철은 얘기를 해요. 그 영자, 순자 둘 중에 어느 곳도 조금이라도 더 쏠리는 곳이 없대요. 너무 슬프다 그쵸? 둘 다 영철이가 무슨 선택을 해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17 순자도 20 영식이고 25 영자도 20 영식인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시네요. 그래서 영철은 영자랑 사계 데이트권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8 영호 씨가 대신 불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18 영호 씨가 세 번째 출연이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참가자들을 다독여주고 분위기를 이끌고 뭔가 되게 나는 솔로 세계관을 되게 즐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영자는 피부가 하얘서 색이 잘 받는다. 그러니까 피부 하얗면 솔직히 근데 외모 2배 예뻐 보이는 버프가 있긴 있어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영호 씨가 여자 숙소에 가서 영자를 부르네요. 도돌님 사기에서 다시 보고 싶은 출연자? 그러니까 역대 지나간 분들 중에서요. 누가 있을까? 25 영숙 씨? 전 그분이 참 귀여웠었는데 그 똑단발로 나오셨었던 분 있잖아요. 저 그분 좀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25기가 뭔가 그 뭐 그 누구였지? 남사친 순자 때문에 애정 관계가 다 꼬이면서 포텐셜이 있는데 그게 발산이 좀 안 된 느낌이 있어서 25 영숙 씨 다시 나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예능 픽? 아 예능 픽? 예능 픽은 누구를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예능 픽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화제가 된 웃긴 참가자들 뭐 빌런들 이런 쪽인데 자 가만히 사계를 보니까 그 예능 픽으로 고를 만한 그 빌런들이 사계에 나오면 힘을 못 써. 왜냐하면 이미 본방 때 빌런 짓 한 게 다 탄로가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해도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24기 옥순이라든지 채식순자 이런 두 분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는 본방에서 이제 날라다녔잖아요. 근데 사계 나오니까 힘을 못 쓰잖아. 이제 그 다 까발려져 있어가지고 그쵸? 이야기 영수처럼요. 그쵸? 이야기 영수, 24 옥순, 채식순자 뭐 또 누가 있을까? 뭐 선마태아님까지 해가지고 그 본방에서 레전드였던 분들이 좀 사계에서 좀 힘을 못 쓰잖아요. 왜냐면 다들 이제 본방을 보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계심이 있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때 빌런이었는데 하면서 저 같아도 제가 사계에 나갔더라도 좀 꺼릴 것 같아. 본방에서 빌런이었던 사람은. 야 미킴은 여전히 힘쓴다고. 미스터 킴님은 그때가 두 번째 출연이었죠. 선마태아님도 힘 못 썼죠, 솔직히 본방에 비하면. 본방 때 기억 안 나세요? 사계 때도 활약은 하시긴 했는데 본방 때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죠. 그분 본방 때 어땠는데요? 그죠, 봉식 씨도 힘을 못 썼죠. 근데 봉식 씨는 약간 좀 연예인병 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카메라 신경 많이 쓰시는 느낌. 사회성 만땅인 이번 옥수는 가능할지도. 31기 옥순이요. 그분은 뭐 예능 픽으로 뭐 재밌고 어떠고를 떠나서 다시 보고 싶은 참가자는 아니라서 뭐 그런 분 한 번 보면 족하지 않을까? 한 번이면 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즘에 저 그거 좀 맛들렸잖아요. 잘 산 템, 이템 그 얘기하는 게 맛들려가지고. 그리고 그 몰랐는데 그게 그 링크 해가지고 그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면은 저한테 그 수익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다, 짭짤하다 이거 소개할 맛이 난다. 아니 그리고 그 링크를 들어가가지고 굳이 꼭 제가 링크한 그 제품이 아니라 제가 걸어놓은 링크로 들어가서 딴 걸 사도 저한테 돈이 들어오더만요. 그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사실은 뭘 따로 산 건 아닌데
그 제가 잘 쓰고 있는 템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필기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아시죠? 옛날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펜인데 파이로트의 주스업이라는 0.4 펜이거든요. 이게 필기감이 진짜 좋아요. 필기감이 진짜 좋아서 제가 열심히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쓰는데 이 볼펜이 진짜 필기감이 좋은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이제 똑딱 눌러서 펜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이 볼펜 꼬다리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펜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짜 불쾌한 소리가 나요. 달랑달랑거려. 필기감이 완벽한데 이 경박함이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제 그림도 그리고 막 그 노트 필기를 하는데 계속 이런 소리가 나니까 못 버티겠다. 그래서 내 펜을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꾼 펜이 바로 이겁니다. 이 노트랑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죠. 그리고 방금 본 일반 볼펜이랑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요. 11cm예요. 이 펜은 진짜 작죠. 이름은 얘도 파이로트거든요. 둘 다 파이로트야. 파이로트 버디라는 펜인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 저 홍대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1cm인데 딱 1cm만 더 짧았어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 파지가. 지금 이게 딱 11cm라서 불편하지 않게 쓰기 딱 좋아요. 그리고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얘가 알루미늄 바디라서 작은데도 그러니까 쥐는 느낌은 묵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포켓에다 넣어도 처지지가 않아. 쥐는 느낌은 묵직한데 7g밖에 안 돼가지고 가격은 4,000원?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아주 잘 나옵니다. 삭삭삭삭삭삭삭 쓰면 진짜 좋아요. 요즘에 이걸로 괜히 쓸 것도 없는데 괜히 낙서하느라고 크기 비교 진짜 좋아요. 대만족. 근데 오래 쓰면 손이 조금 아플 수 있다. 얇고 짧기 때문에 오래 쓰면 조금 불편한데 너무 예쁘고 가벼운데 쥐는 느낌은 또 묵직해. 아주 대만족이다. 저도 필기구 매니아예요. 저는 요거 좀 추천할 만하다. 파이로트 버디. 이게 좋은데 이게 소리가 이게 이 소리 열받아요. 쓰다 보면 되게 좀 싸구려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딸깍딸깍 거려가지고 필기감은 진짜 최고인데. 근데 아마도 그게 제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뭐 단돈 뭐 100원이라도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 보시고 제 링크가 더 비싸면 그냥 쿠팡 들어가서 사세요. 농심 누룽지 팝 그건 뭐죠? 제가 먹어본 누룽지 중 제일 괜찮은데 근데 왜 이렇게 그 점을 많이 찍으세요? 자신이 없어 보이시는데 누룽지 팝에 대해서 누룽지 팝 너무 맛있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솔로 민박으로 떠날게요. 18 영호씨가 25 영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 영철과 25 영자가 얘기를 하러 나왔네요. 그리고 영철 씨는 뭐 본인의 부족함을 탓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영자가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안 됐대요. 본인이 따시지 그랬어. 그리고 갑자기 영철 씨는 뭐 어디서 뭐 이상한 걸 봤나요? 아니면 빙의라도 됐나요? 갑자기 영자한테 내가 데이트할 거라고 했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차차. 이 양반 원래 이런 사람이지.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근엄한 척하는 사람이었죠. 아하 오랜만이네. 영철 근엄 모드. 맞다. 영철 씨도 슈퍼데이트 건 땄었지. 맞아. 자기 PR 했잖아. 그래서 영철 씨는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한다. 영자야, 나랑 1대1 데이트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두리 감성 미치겠다고요. 저 누가 가서 저 뿔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약간 코주부 안경 같아. 영철 씨가 낀 뿔테가. 그리고 데이트 신청했으면은 그냥 그만하면 될 텐데. 영철 씨는 또 어디 뭐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대사를 또 근엄한 말투로 영자 씨에게 뱉습니다. 나 너랑 밥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못 봐주겠네 진짜 이 양반. 그리고 영철 씨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고 대신에 부탁할 게 있어. 나를 데이트를 제일 마지막 순서로 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영자 씨는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순서를 빼면 밥을 못 먹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자는 뭐
뭐 알겠대요. 마지막으로 해주겠대요. 영철이를. 저 멋진 척에 반응해주는 영자 착하다. 착하다고 봐야 되나? 나 이쯤 되면은 조금 영자도 좀 착한 아이 증후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본인 착하려고 여기저기 다 똥 싸고 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만. 그러니까 25기 때도 그랬어 사실 영자 씨. 본인 착한 느낌 낼 그 유지하려고 그 독립군 영수한테 자꾸만 그 거절을 못했어, 그쵸? 영철이 데이트 코칭하는 사람 누구냐? 아까 보니까 18 영호 씨가 뭐라고 하긴 하던데. 아, 그리고 영철 씨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이제 와서 합니다. 그럼 영자는 슈퍼데이트권을 누구에게 쓸 거냐라고 물어봐요. 적어도 당신은 아니죠? 영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데이트권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거를 영철 씨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써.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도 먹고 식사도 하고 나랑 풀 데이트 한번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영식이를 놔두고 영자가 왜 당신이랑 풀 데이트를 해야 되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영자가 이게 문제야. 영철이가 지금 풀 애정 공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탄환을 다 발사했잖아, 영자한테. 그럼 영자는 긍정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영자 입장에선 지금 영철이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근데 생각 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영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영철이가 애정 가득한 얘기를 막 하니까 영자가 그러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여지를 주는 거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오빠 오늘 입은 옷 예쁘다. 뭐 이딴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 이거 영자야? 그래서 해명이라도 해라. 이게 여지잖아. 이거 어장이고. 안 할 거면서 괜히 또 착한 척. 약간 조금 계속 대답이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막 그러고 싶어? 이러고 대답을 안 해. 이거는 너무 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영철 씨는 이거 또 27기의 재림인데요. 어, 영철 씨는 또 그걸 받아요. 너도 예뻐라고 얘기하고요. 영자가 내 옷 예쁘다고 고마워 하니까 영철 씨는 또 그 27기에서 그 탕숙 씨한테 하듯이 아니 네 얼굴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얼굴 칭찬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영자 씨는 또 그냥 웃어 넘깁니다. 역시나 이 고함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죠. 잠깐만. 복잡한 마음을 품은 채 데이트권이 오고 가는 2일차 밤? 오늘 이틀 차예요? 이거 8화 아니야? 8화인데 이틀차 밤이라고? 뭐지 이거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는데? 아니 무슨 뭐 제작진은 영상 발굴하시는 분들이세요? 이틀차 밤인데 지금 8화째인 거야? 야 이거 진짜 뼈만 남겠는데? 고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발라내가지고.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여자들 전원과 18기 영호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15 영철도 있네요. 근데 17 순자가 계속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18 영호 씨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17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옷 갈아입으러 가는 거야? 옷 갈아입을 생각은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17 순자 씨가 오늘 옷 갈아입지 않겠다. 대충 살겠다. 라고 선언을 하네요. 사계는 리얼 사고림. 이게 좀 심한데? 그렇게 17 순자 씨만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자 씨는 기가 진짜 빨렸는지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자빠져 눕습니다. 힘들다를 연발하시네요. 자, 장면은 다시 여자 숙소로 옮겨지고요. 현숙 씨는 역시나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내일 원래 치마 입으려고 했는데 갖다 버려야 되겠대요. 근데 내일 입으실 치마가 뭔지 보진 않았는데 현숙 씨가 지금까지 계속 옷 입으신 걸 본 결과 버려도 되겠다. 무슨 치마인지 보지도 않았지만 버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남사친 순자는 그래서 난 3일차를 바지로 선택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순자 씨는 항상 치마만 입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바지가 특별한 옷이 되겠네요. 이게 뭐죠? 전 사계 출연 당시에 조기 퇴소 4명이 당했어요? 4명이 조기 퇴소를 했어? 어쨌든 그때랑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18기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4명이 조기 퇴소를 해? 근데 남사친 순자가 저 아직도 슈퍼데이트권을 선택을 못했대요.
아 근데 바로 옆에 18기 영호 씨가 앉아 있는데 영호 씨가 남사친 순자의 그 슈퍼데이트권을 원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영호 씨는 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아직 쓰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영호 씨도 이제 눈치를 챘겠죠? 25 순자 이름이 남사친 순자 된 거 뜬금없지만 웃기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남사친 순자에서 웃기지만 사실 채식 순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 별명이 만들어질 당시를 직접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잖아요. 마냥 웃기진 않을걸요. 되게 불쾌했죠. 뇌리에 강하게 남았죠. 그 장면이. 아, 술만 퍼마셔서 나가라 했어요? 제작진이 개입을 했다고? 나는 솔로 진짜 제작진 개입 안 하잖아. 아 진짜 궁금한데? 사계 4명 퇴소? 아 이건 궁금한데? 이거 너무 웃긴데? 제가 구글에다가 사계 4명 퇴소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사진이 뭐냐면 18기 영호 씨가 되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고 제작진이 저희 지금 MT 찍으러 온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술만 퍼먹었구나. 이거 웃긴데 이거? 아, 근데 자진 퇴소를 받았나 봐. 안 할 사람은 뭐 나가라 했는데 4명이 나갔대요. 웃기네 이거. 그 당시 남사친 순자는 최악이었다. 나솔 한번 나왔다가 전국구 별명 지어진 게 웃기다. 근데 다들 나는 저기 나가면 정상인일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재밌는 점이죠. 근데 심지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빌런들. 나는 저기 나가면 안 저러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역대 나왔던 빌런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나는 솔로 나가면 빌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점. 그 점이 참 무서운 점이죠. 아, 몇 기 영수가 술만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주도로 MT에서 술 먹는 분위기 됐다 하고 그 분위기 조지는 사람이 있어. 아, 촌장주점 나오시는 분. 그분은 진짜 조금 한번 검사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술 너무 좋아하시던데. 촌장주점에서도 보면 항상 만취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는 25 영자의 데이트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25 영자의 데이트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15 영철 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되게 기대 많이 하시나 보다. 갑자기 15 영철 씨가 25 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뭐 나한테 신청할래? 라고 먼저 물어봐요. 아저씨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빠져 자세요. 그리고 15 영철 씨가 막 넉살을 부려요. 아니 눈치 보니까 영재가 나한테 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15 영철 씨가 화살을 18 영호에게로 돌립니다. 너도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옆에 바로 앉아 있는 남사친 순자가 아직 슈퍼데이트권을 안 썼다. 빨리 어필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국주형 갱 누구라고? 15 영철 씨가 국주형인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영호 씨는 내가 지금 남사친 순자를 옆에 두고 너희들이랑 얘기할 게 아니었네 라면서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나서서 남사친 순자를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남사친 순자 씨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표정이 묘합니다. 근데 솔직히 영호가 아깝지 않나? 이국주 씨를 닮았다고요? 난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영철 씨가 계속 순자를 닥달합니다. 빨리 쓰세요. 써 하니까 남사친 순자 씨는 마음이 계속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남사친 순자 씨는 안 되겠대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호 씨는 표정이 좀 어둡네요. 그러더니 남사친 순자는 17기 순자 씨가 혼자 자빠져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나 어떡하지라고 물어봐요. 원래는 남사친 순자는 20 영식한테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고민이 된대요. 근데 솔직히 영식이한텐 까였잖아 이미. 근데도 고민이 되나? 그래서 순자는 얘기합니다. 재치 있고 재밌는 건 18 영호가 맞는데 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거래요. 근데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까? 25기 순자 씨, 남사친 순자 씨가 배우자를 찾지만 남자들도 배우자로서 남사친 순자를 합격선에 올릴까? 그 남사친 얘기 아직 그 마무리 안 됐잖아. 그쵸? 그만큼 좋나 봐. 까인 거 눈치로 알 텐데 계속 어필하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영식이한텐 까였다.
18 영호는 계속 들이대. 근데도 고민이 된다는 건 사실 영식이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남사친 순자는 속마음을 실토합니다. 솔직히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도 영식이고 배우자로 적합한 사람을 골라도 영식이래요. 근데 영식 씨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리고 17기 순자 씨가 역시나 자기 연애는 못해도 남 연애는 잘 코칭을 해주네요. 너무 결혼 거기에 꽂히지 말고 결혼 전에는 일단 연애가 돼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좀 결혼에 매몰된 경우가 많아 사실. 연애하다가 좋으면 결혼을 하는 건데 무슨 결혼할 사람을 뭐 먼저 찾는다 뭐 있다는 얘기하면은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17 순자 씨가 팩트를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고민이 된다고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우선순위가 영식인 거지. 근데 그 정도로 거절당했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게다가 영식이랑 영자랑 잘 되는 것도 보일 텐데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저는 남사친 순자 씨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라고 보는데 누가 봐도 까였는데 고민을 한다?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하잖아. 자기가 선택하면 매칭이 될 것 같이 고민을 하니까 그건 좀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순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끌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다 영식인데 근데 왜 연애는 18기 영호라고 말을 해? 라고 빈틈의 씨를 찾았죠. 재미만으로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왜 자꾸 18기 영호 오빠를 들먹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분 나쁠 법해. 17 순자 씨가 이제 영호 씨랑 친하잖아요. 근데 뭔가 자꾸 좀 18 영호를 좀 이용하려는 느낌이 좀 들어, 그쵸? 그래서 17 순자가 정리를 해줍니다. 솔직해진다면 20기 영식님이잖아라고 딱 정리를 해주네요. 자기 기수에서 내 표를 받았던 인기녀였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쵸? 내가 찍으면 나무는 넘어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오고 남자들이 좀 더 보충이 됐네요. 13 상철과 20 영식도 이곳에 합류를 했는데 13 상철 옆에 27 현숙이 앉아 있는데? 이 둘이 서먹한 거 아니었어? 바로 옆에 앉아 있네. 왜 인기가 많았지? 실물은 화면이랑 많이 다른가? 근데 저 예전에 그 누구셨죠? 누가 그 후기 얘기해 주셨는데 길 가다가 남사친 순자 봤는데 얼굴이 되게 작으신데 막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니었다고 누가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순자 씨 정도면 뭐 괜찮죠. 그러니까 타고난 게 예쁘진 않은데 약간 예쁨을 잘 연출하는 느낌이 있어서 남자들이 뭐 좋아하는 그 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 영식은 나 아직 사겨 데이트권 안 썼어라고 얘기하네요. 음, 그러더니 갑자기 영식 씨가 근데 영자님은 어딨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채식 순자 씨가 또 그 심지가 베베 꼬인 여자잖아요. 아, 영식님이 여기 왜 왔나 했더니 영자님이 있는 줄 알고 왔구나라고 또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27 현숙도 그 채식 순자한테 물들었나 봐요. 영식님 가서 쉬고 있어요. 여기 영자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체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쵸? 그리고 15영철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25 영자한테 데이트권 써. 어차피 영자 씨는 나한테 데이트권을 쓸 거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 좋고 키 크고 늘씬해서 폼 좋을 듯. 키도 좀 크시죠? 그죠? 지금 당장 낯설 사계에서도 외모는 중상위권이긴 하다. 아, 그리고 잠시 후 남사친 순자가 여자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13 상철이랑 20 영식이 이제 자러 간다고 일어나거든요. 남사친 순자 데이트권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결국 남사친 순자는 영식을 따라 나와서 데이트권을 씁니다. 근데 뭔가 좀 슬프다. 25 순자 25기 땐 잘 나갔는데 다 죽었네. 까여놓고도 또 들이댄다. 그 25기의 초인기녀가 좀 안타깝네.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맞아.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게 맞지. 타협을 할 필요는 없어 사실. 그쵸? 근데 영식 씨의 표정이 좀 오묘한데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약간 당황한 표정. 근데 갑자기 17기 순자 씨가 나도 말하고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트권이 있나? 없잖아.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뭐 나한테 써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17 순자 씨도 밖으로 나왔네요. 그렇게 순자 씨가 20 영식을 불러냈습니다. 그쵸. 25 순자 영자가 그 완전 지금 반대죠. 25기 때랑. 자,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아무도 없는 여자 숙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오전에 받았던 손난로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게 이 손난로 받을 때만 해도 둘이 달달했는데, 그쵸? 지금은 감정선이 많이 달라져 있네. 순자는 대뜸 사과를 합니다. 아까 내가 너무 다그친 것 같아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영식은 아니 뭐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순자 씨는 영식의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영자로 정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영식 씨는 와 고민도 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고 근데 매달리면 또 돌아설 것 같은데 한 번만 매달려 봐요 순자 씨. 순자는 그냥 웃으면서 끄덕끄덕 거립니다. 이러고 끝이야? 아, 매달리면 또 바뀌잖아 영식이. 이거 봐 영식이가 미련이 있어서 오히려 말꼬리를 잡네. 영식이가 순자가 말이 없으니까 영식이가 말꼬리를 잡습니다. 근데 순자님은 내가 왜 갑자기 영자님으로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순자는 대답합니다. 밝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순자 씨도 진짜 남자랑 대화할 줄 모른다 그쵸? 이 상황에서는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삐진 티 내면서 하면 영식이 같은 남자 그냥 넘어오거든요 사실은. 아니 근데 영식은 너무 빨리 순자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부터 영자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영식 씨는 진짜 쌉 애견남이거든요. 근데 너무 순자 씨가 못 맞춰줬어 영식 씨한테. 영식 씨가 그러니까 매번 모든 선택지에서 영식 씨가 삐질 만한 답변만 계속 골랐어요 순자 씨가. 저 상황에서는 털 플러팅으로 넘어가는 상태라 당장은 안 바뀔 듯. 근데 제가 영식 씨였다면, 그러니까 영자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데 순자한테는 애정이 줄었다기보다는 삐진 게 좀 큰 상태, 순자한테 좀 삐져 있는 상태, 지금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봐요. 영식은 대답합니다.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것 같대요.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타이밍 또 탓하는 거 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핑계 댈 거 없으면 타이밍 탓하는 거야. 그렇게 둘 사이에는 정적만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둘 다 진짜 대화할 줄을 너무 모르네. 진짜 한 대씩 쥐어 받고 싶다. 둘 다 너무 대화를 못 해가지고. 솔직히 영식, 순자 둘 중에 하나가 저였잖아요. 벌써 퇴소했어. 조기 선택해갖고 퇴소했을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대화들을 못해? 너무 답답하다 진짜. 이 두 분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개인 교습을 좀 시켜드리던가 할 테니까 어쩜 이렇게 못할까? 그 이성 간의 대화를. 영식은 잘생겨도 피곤하다. 어디까지 우쭈쭈 해줘야 하는지. 그니까요. 너무 애견남이네. 17 순자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대화해야겠다 싶어서 영식을 불렀는데 별로 영식한테 의지가 안 보이더래요. 뭐야 이렇게까지 의지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자업자득이에요 순자씨도. 영식은 너무 예민 공주다. 그렇죠? 영식이 진짜 예민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오전에 만나가지고 뭐 점심 데이트를 했다. 근데 점심 때 영식 씨는 피자를 먹자고 했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를 먹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꽁해가지고 기분 안 좋다가 다음에 한참 후에 만나서 파스타 먹자고 하면은 그거 기억해냈다가 아니 저번에 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파스타 먹었지? 오늘 네가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 한번 피자 먹을 거야. 한 1년 후에 그럴 스타일이야. 속이 너무 좁아, 그쵸? 그러니까 큰 산을 봐야 되는데 그 말꼬투리 하나에 꽂혀가지고 조금 일 그르치는 느낌? 근데 반대로 순자 씨는 큰 산을 보느라고 말 사소한 거를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 어디 보니까 누가 꽁식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잘 맞는 별명이네요. 되게 꽁한 스타일이다, 그쵸? 영식에게 어울리는 여자 스타일은 누구냐? 영식 씨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은 근데 저는 지금 영식 씨의 멘탈이 연애관이 완성형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영식 씨 좋아합니다. 일단 선언, 영식 씨 좋아하는 거 선언.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영식 씨가 솔직히 얘기하면 누굴 만나도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마인드면.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거, 결혼을 한다는 게 면접이 아니거든요. 이성을 면접 봐서 나라는 회사에 취업시키는 게 아니야. 근데 영식 씨 같은 분은 재고 따지고 면접 보듯이 여자를 고른다? 이러면 안 돼. 나한테 다 맞춰줄 수 있는 여자를 고르면 안 되고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러니까 평생 같이 놀아도 질리지 않을 친구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만나야 돼. 사실은 결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식 씨는 지금 너무 속도 좁고 그러니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상대가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주길 바라는데 연애의 진리가 있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상대는. 그러니까 배워야 돼. 영식 씨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좀 하드코어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우쭈쭈하는 연애만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영식 씨에게 과감하게 조금 호되게 배우라는 의미에서 채식순자 씨를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영식이랑 채식순자가 한 6개월 사귀잖아요. 많이 배울걸요, 영식 씨가?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편한 연애만을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많이 배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옛날에 남친이 주말 오전 11시쯤 볼래? 그래서 그래 했더니 바로 삐졌다. 영식 씨랑 사귀셨어요 옛날에? 딱 영식 느낌인데. 남자 답정 약간 그런 스타일. 답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답을 순자가 안 하니까 삐진 거죠. 저도 영식님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비 같은 면도 있고 자기 설렘에 책임지려고 25영자 고른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고통받길 원하진 않는다. 근데 배워야죠. 영식 씨는 좀 인간관계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비위 많이 맞춰준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쵸? 전 딩요 영숙을 추천합니다. 만나다 보면 자기 객관화 잘할 수 있을 듯. 와, 근데 그 딩요 영숙 씨라고 하면 30개 영숙 씨 얘기하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엄청 싸울 것 같아. 둘은 그러면. 영식이 영자 면접 본다고요? 아 진짜요? 29기 영자가 5959 해주면 잘 만나겠다. 아 진짜 죄송한데 29기 영자가 생각이 안 나네. 아 29기 영자 씨, 아 이분 되게 괜찮지. 제 동창 닮아가지고 제가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영자 씨잖아, 그쵸? 아니 도돌리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찌 그리 잘하시는지요? 경험이죠, 뭐. 저도 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뭐 연애도 많이 했고요. 결혼만 안 했지. 근데 나한테 맞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순자는 이제는 조금 정이 털린 것 같아요. 영식이 얘기하더래요. 타이밍이 안 맞았대요. 조돌리님은 여자분 많이 만나면서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잘하실 듯. 근데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딱 보면은 견적이 나와갖고. 저는 이제 뭐 조금 많이 들으신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직업 특성상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 일을 했었는데 특히 직장이 또 여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람만 한 500명 정도 얼추 될걸요? 한 1000명도 되려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판단한 사람과 같이 이제 살 부대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얼굴만 보도 견적이 나와 솔직히. 표정 짓는 거, 눈 마주치는 거, 그냥 옷 입은 행색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얼추 느낌이 오더라고요. 도돌리님도 결혼하면 상담의 영역이 훨씬 넓어질 듯하다. 그쵸. 아직 근데 뭐 결혼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그 평생 친구 개념으로 배우자를 골랐는데 물론 속 터질 때도 있지만 재미지게는 살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사실. 말 잘 통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평생 친구 느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평생 친구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 배우자고 나를 뭐 이성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만족을 시켜주고 뭐 금전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고 내가 토라졌을 때 나를 어떤 식으로 막 착착 눈치채서 풀어주고 이런 걸 기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쪽으로 상대가 나를 만족 못 시켜주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은 영구 지속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놀면 재밌어. 그러면 돼 사실. 같이 놀면 재밌고 결격 사유를 내가 참지 못할 정도 아니면 뭐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결혼에 대해서.
거의 남규홍스럽다고요? 뭐 근데 제가 사실 이 PD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사실. 뭐 근데 뭐 유명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결혼했다고 식견이 넓어지는 게 아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싱 특집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 근데 지금 데프콘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빌드업이 잘못됐다. 차라리 순자가 영식을 불러서 자기 어필만 하고 데이트권 나한테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근데 앉자마자 25기 영자로 정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십주 순자 씨가 조금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기도 조금 죄송하긴 한데 조금 꼬랑지를 더 내렸어야 된다고 봐. 대화까지 신청할 정도. 그러니까 들이댔으면 영식의 마음은 열렸을 건데 투닥거려서 화가 나다가도 갑자기 얼굴 보면 웃음이 터지는 그런 관계 추천한다. 그래야죠. 얼굴을 보면 근데 반대로 화가 나는 관계도 있잖아요. 안 달랐을 것 같다고요? 근데 저는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7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순자 씨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면은 제가 조금 해드릴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가르쳐드릴 것도 정말 많으니까 이제 메일로 연락 좀 주시면 제가 회초리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좀 손바닥은 좀 몇 대 맞으셔야 될 것 같아. 순자 화법이 결론부터인데, 그러니까 순자 화법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딱 내려놓고 말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식 씨 같이 속이 좁은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결론을 순자가 딱 내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17 순자 씨 같은 분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그 부정적인 결론을 부정해 주길 바라고 부정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순자 씨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순자가 25 순자로 정했죠? 라고 땅 이야기 시작을 박아버리면 영식 씨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라고 순자의 부정을 부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사실은. 영식은 시작부터 부정적이네 나도 부정적으로 나가야지 이런 스타일이니까 순자가 안 받아준 것도 있지만 영자랑 술 먹으면서 이미 넘어갔고 순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느낌이 더 크다. 그래요. 17순자가 너무 단호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다. 영식이는 삔또상하면 튕겨나간다. 요즘 체벌 금지예요. 저는 맞으면서 커가지고 그래서 17순자 씨는 많이 속이 상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순자 씨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거지 뭐. 사실 근데 저도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안타깝다 하는 거지. 사실 17순자 20 영식 만났다? 오래 못 갔을 거예요 사실은.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도 되게 낮고 둘 다 진짜 사랑 안 해봤을 확률 100%다.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사랑을 해본 경험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이 먹었는데도 가짜 사랑만을 영위해온 두 사람이 만난다? 깨질 확률 100%다.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순자같이 서론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식 같은 사람 만나봤을 때 결국 지긋지긋해서 큰 목소리 나온다.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방송적으로 봤을 때 러브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니까 안타까운 거고 25 영자가 비호감이니까 17순자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 둘도 안 맞아 사실은. 그쵸? 17순자 20 영식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사귀기로 해도 한 길어야 3달? 차라리 저는 17순자 같은 사람은 18 영호가 전 17순자 18 영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17순자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도 18 영호가 그걸 캐치하잖아. 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캐치해주고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17순자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낼 때 입 다물어, 손바닥 내밀어, 몇 대 맞을 거야 해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좀 끌고 가는 남자를 만나야 돼. 17순자 씨는 20 영식이랑 만나면 파국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7순자 씨는 뭐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남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자, 영식 인터뷰도 나옵니다. 순자에 대한 마음이 0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영자한테 집중하겠대요. 아유 참 어렵다 그쵸? 18 영호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18 영호가 얼굴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고른 게 남사친 순자라고요? 어허. 근데 영호 씨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영호 씨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생겼잖아 영호. 영호가 저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은 일반인 중에서 못 꼬실 여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본인의 젊음이 아까워서 결혼을 못 하는 건데 이러다가 그 젊음이 다 가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멋쟁이 형님들이 되게 많아요. 길거리 다니면 여자들이 먼저 와서 막 번호 물어보던 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진짜 소름 끼치게 결혼을 다 못했다 진짜. 젊었을 때부터 잘생기고 인기 많은 형들이 오히려 혼인율이 더 낮아요. 근데 약간 영호 씨도 좀 그런 부류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막 연예인 형들, 모델 형들 다 솔로야 지금. 약간 영호 씨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나는 언제든지 뭐 원하면 여자 만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결혼 정년기 다 놓치고 놓친 김에 더 놀자 하다가 그냥 독신으로 살아요 계속. 아 영호 아버지 순자 아버지가 친구래요. 아 그래서 가족 같은 사이라고. 아 영호가 고를 사람이 없다. 여성스러운 얼굴을 좋아한다. 아, 영호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순자한테. 18 영호 씨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 18 영호 씨가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방송을 보신다면 17 순자 씨한테 지금 인스타 DM을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려요. 문구도 제가 정해드릴게요. 17 순자 씨한테 DM을 이렇게 보내시죠. 자니? 이렇게 한번 DM을 한번 보내보세요. 뭐 카톡을 보내셔도 좋고. 그리고 이거 제가 솔직히 순자 씨의 눈빛을 좀 읽었거든요. 18 영호 씨가 작정하고 술 한잔하고 들이대면 17 순자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호는 완전히 순자를 좀 동생으로 보는 것 같은데 17 순자 씨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일말의 설렘은 있어. 솔직히 완전 오빠는 아니야. 자니? 이거 국룰이죠? 사랑이 시작되는 단어죠. 자니? 뭐해? 아 역시나 영식 씨 이럴 줄 알았어. 삐진 거야 영식은. 영식은 얘기해요. 순자가 나한테 뭐 엉덩이 춤이라도 춰야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마음이 많이 상했대요. 그게 삐진 거야 그냥 이 양반. 아우 속 좁아 진짜. 그래서 영식 씨는 17 순자랑 내가 대화하는 부분이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뭐 안 맞긴 하죠 확실히. 그리고 반대로 25 영자도 데이트권이 있는데 누구한테 쓸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불안하지 않대요. 옛날에는 불안에 떨면서 어디다 슈퍼데이트권 쓸 거야 라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대요. 영자의 이상형이 귀여운 사람인데 영자가 나한테 귀엽다라고 칭찬을 했대요. 참 영식답다 그쵸? 그냥 작은 조각을 보고 큰 자신감을 얻었네요 영식 씨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영식 씨는 계속 영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영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냥 숙소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잠시 후에 영식 씨가 숙소로 돌아왔는데 영자가 또 그 숙소로 왔네요. 게다가 심지어 영자 씨가 영식의 방까지 찾아 들어왔네요. 근데 영자도 영식을 찾아다녔나 봐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식도 너 찾으러 계속 찾아다녔대요. 영자는 영식을 떠봅니다. 데이트권 썼어 안 썼어? 영식은 안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자는 왜 안 썼어? 라고 물어보고요. 영식은 이제 너한테 쓰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자는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영식은 그냥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영자가 웃어요. 웃으니까 영식 씨가 왜 웃어? 라고 물어보고요. 영자는 좋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쪽도 무슨 뭐 고민을 하고 뭐 누구를 후보에 올리고 하는 게 다 헛소리 잡소리고요. 영자도 그냥 영식이야. 선택받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처음이잖아. 와, 그리고 영자 씨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계 데이트권을 아직 안 썼고 나한테 쓴 사람이 무려 둘이나 있다. 13 상철, 27 영철이 나한테 데이트권을 써서 내일 엄청 바쁠 예정이래요. 엥?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27기 영철 씨가 공용고실에 와가지고 영자 씨한테 얘기를 겁니다. 아까 마지막 데이트를 해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 메뉴는 내가 정하면 될까? 라고 물어봐요. 아,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13기 상철이 옆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머리가 뜨끈해지겠는데요. 그리고 자빠져 자던 상철 씨도 그 얘기를 듣고 슬금슬금 공용거실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대1 데이트에
주인공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됐네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영자가 아직 데이트권을 안 썼으면 빨리 쓰라고 막 다그칩니다, 영자를. 저는 여기서 영자가 쓸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저는 15 영철 뭐 이런 걸 고르는 게 정말 최악일 것 같고 그냥 영식이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영자 씨가 이제 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27 영철, 13 상철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요. 또 둘이 남았네. 영자는 영식을 슬쩍 떠봅니다. 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영식 오빠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요. 뭐 당연하죠. 돌아올 답은. 근데 영식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대답합니다. 영자는 좋지 않은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영자가 좋지 않은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이 좋게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영자는 오케이 결심했어 라고 얘기하네요. 너한테 쓸래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영식한테 쓰는군요. 이게 낫지. 이게 베스트지. 괜히 뭐 15 영철 이런 사람한테 썼으면 진짜 영자씨 욕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쌍방으로 쓰는 게 제일 뭐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저도. 자, 그렇게 영자는 너무 피곤하다 라면서 자리에서 뜹니다. 뭐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될까?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누가 낫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방향이 영식에게로 향했대요. 순수한 귀여움에 영자는 마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식 씨가 영자를 여자 숙소까지 배웅을 해주네요. 근데 확실히 뭐 두 분의 인성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선남선녀긴 하네. 두 분이 참 예쁘고 잘생겼네요. 둘이 어울려요. 그림체도 잘 맞고 그러게요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카메라가 이동하는데요. 18 영호 씨는 알 턱이 없죠. 남사친 순자가 데이트권을 썼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그 남사친 순자만을 찾아 헤맵니다. 아이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순자가 보이지 않자 영호 씨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안 풀리네 이 양반도. 그렇게 영호 씨도 자빠져 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진짜 어이가 없지만 지금 이제 8화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무려 8화가 끝나가는데 솔로 민박에 3일차 아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죠? 하루에 4편씩이 나온 거 아니야? 와 진짜 대단하다. 8화가 끝나가는데 3일차 아침이라. 와 솔로 민박에 3일차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늦게도 찾아오네요. 3일차 아침이. 이런 아침을 여는 것은 17 순자 씨의 드라이기 소리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자던 말던 그냥 드라이기를 그냥 갈겨버려가지고 누구죠? 옆에서 주무시던 분이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깨버리네요. 근데 이미 사람은 다 깨워놓고 17 순자 씨는 너무 시끄럽지? 화장실 가서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뭐 약 올리는 거죠? 뭐죠? 그래서 27기 현숙 씨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다들 부지런해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부정적이네 이 여자는. 솔직히 현숙 씨도 본인 인기 있었으면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났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뭐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두 여자가 마주쳤습니다. 25 영자, 25 순자가 마주쳐가지고 언니 오늘 데이트 나가? 라고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합니다. 두 분 다 영식 씨랑 데이트하죠 오늘. 자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드라이기는 좀 그죠? 인성이 좀 현숙이가 금쪽이가 됐다. 그리고 순자 씨는 물어봅니다. 넌 누구한테 썼어? 라고 얘기하니까 20 영식이랑 나의 슈퍼데이트권을 합쳤대요. 서로 마음이 통했죠. 순자 씨는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서로 썼다고? 이거 뭐죠? 갑자기 영자 씨가 순자 씨한테 언니 나 검정 스타킹 신을까 살색 스타킹 신을까? 라고 물어봐요. 둘이 경쟁하는 관계 아니야? 이건 뭐 속이 없는 거야 뭐야? 순진한 척 하는 건지 기싸움을 하는 건가? 뭘까? 그리고 머리를 묶을까 풀까를 또 물어봐요. 뭐 이게 뭘까? 뇌순녀 컨셉이야 뭐야? 경쟁하는 관계 아닌가? 진짜 좀 속이 없다 영자 씨가. 그래서 순자는 폭발했습니다. 야 영자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하긴 하죠. 순자는 얘기합니다. 똑같은 남자랑 데이트하는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 25기 때를 생각해 보면 권선징악이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25때 순자 씨가 더 하긴 했어.
그래서 영자 씨는 이제서야 눈치를 까고 아 알겠어라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영자 씨가 자리를 이탈하니까 17 순자 씨가 근데 순자는 영식 씨랑 데이트 몇 시에 나가? 라고 물어보고요. 순자는 아직 그런 것도 없어 안 정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순자 씨가 그래도 영식이한테 쓴 거 잘한 거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순자가 아닌 것 같대요. 그냥 미러전이라고 봐야죠 사실.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25기 때 순자 씨가 더 하지 않았나? 그리고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남사친 순자 씨는 한숨을 쉬더니 데이트 가기 싫었대요. 아침부터. 본인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거를 알았잖아. 근데 순자 씨는 막 울먹이면서 얘기해요. 이미 노선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거 몰랐어? 이미 까였잖아. 그래서 영자랑도 친한데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랑 같은 사람을 좋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싶대요. 뭐 어떻게 할 건 없죠. 순자 씨는 까였으니까. 까인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를 왜 걱정하죠? 그냥 돌아가시면 되죠. 본인은 할 게 없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25기 때 25기 때도 영자 순자 똑같은 남자 좋아했는데 순자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본인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당하니까 본인이 을이 되니까 이제서야 뭐 그런 게 걱정이 돼요. 25기 때는 솔직히 개차반처럼 했잖아. 어? 편법 쓰고 다른 남자가 내 손 못 잡게 막 손 밑으로 내리고 막 그랬잖아. 장면은 또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또 나옵니다. 17 순자 씨가 27 현숙이랑 한번 구도를 정리해 봐요. 근데 남자가 다 영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니 멘붕이 왔다. 나 지금 공용거실을 가기가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25기 때 순자 심했다. 개 심했죠, 진짜. 아이고, 순자 씨 인터뷰가 나와요. 17 순자 씨 인터뷰.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면서 집을 짤랑 말랑 하시네요. 순자 씨는 내가 왜 울컥하는지도 모르겠대요. 25 미경 씨 잘 살고 있나 궁금하네요. 예뻤는데. 예뻤어요? 미경 씨가? 그래요? 아님남님이 저랑 취향이 굉장히 많이 좀 갈리시네요. 순자 씨는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신데요. 내 잘못된 선택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대요. 근데 뭐 맞는 얘기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순자 씨는 막걸리 데이트 때 욱했던 것 같대요. 그렇죠? 성격을 주체 못했죠. 영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설명만 했다. 팩트만 나열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안 맞는다고 해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자는 지난 말들이 스쳐 지나간대요. 어떻게 지금 나한테 플러팅이라도 하라는 거야? 라는 얘기까지 자기가 했었대요. 그래서 제작진은 질문해요. 그럼 그때 당시 영식이가 섭섭했을 거라는 건 이해하세요? 라고 하니까 순자 씨는 이제는 당연히 이해를 한대요. 섭섭했을 것 같대요. 근데 순자는 그냥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 1순위가 너였어 라고 하면 영식이가 그냥 풀릴 줄 알았대요. 진짜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그쵸? 그리고 솔직히 아직 영식에 대한 미련도 한가득이다 라고 순자는 얘기합니다. 장면은 전환되고요. 신나가지고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식과 상철이네요. 17순자가 너무 세게 나간 것 같다. 그쵸? 막걸리 데이트만 잘했어도 저는 순자한테 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영식 씨가. 그리고 잠시 후에 영자 씨가 상철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트는 상철이랑 나가나 봐요. 진짜 기대 안 된다. 불쌍한 순자. 근데 뭐 불쌍하다고 할 게 있을까요? 본인이 걷어찼고 솔직한 얘기로 둘이 잘 맞지도 않고 그러면 뭐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게 낫지 뭐. 짝이 아니죠 뭐. 근데 영자 씨가 뭐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이 좀 저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상철 씨가 이제 한의사잖아요. 뭐 의학적 소견을 전달해 주네요. 그리고 때마침 공용거실로 17기 순자와 27기 현숙이 들어옵니다. 근데 현숙 씨는 아예 씻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네요. 낯설 여출 중 외면 내면 제일 괜찮았던 사람? 이게 가끔씩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생각 좀 해보고 이따 대답할게요. 아이고 근데 27기 현숙 씨가 13 상처를 쳐다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직진해 버립니다. 아우 꼴보기 싫어 진짜. 나 화났음. 티 못 내서 그냥 막 난리가 났네. 솔직히 20 영식보다 17 영식이 훨씬 나은데 그때 잘 됐으면 지금 결혼했을지도 모를 텐데. 그래요? 제가 17기를 안 봐가지고. 18기 현숙
18견석이 누구지? 저 나는 솔로를 21기, 22기부터 봤어요. 18견석. 아, 이분 저거잖아. 두고두고 회자되는 분이잖아. 그쵸? 남자들이 17옥순만큼이나 이상형이라고 꼽는 분이죠. 이분 뭐 괜찮죠? 이분 저도 얼핏 뭐 지나가면서 한 화, 두 화 정도 봤던 것 같은데 18기를 저도 이때 당시 이분 되게 괜찮다 생각했던 것 같아. 초기에 괜찮은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그쵸. 초반은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27 현숙 씨는 되게 불편한 티를 팍팍 냅니다. 13 상처는 쳐다도 보지 않고 뭐 시리얼이랑 우유를 방으로 들고 가서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13 상철 씨는 지금 영자랑 얘기하느라고 27 현숙 뭐 안중에도 없네요. 근데 17 순자는 굳이 방에 가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7 순자가 언니 근데 꼭 방에서 먹어야 돼? 여기서 먹으면 안 돼? 라고 27 현숙을 붙잡습니다. 근데 현숙 씨는 방에서 먹을 거야. 이러면서 문 밖으로 나섭니다. 아니 근데 현숙 씨는 망상이 너무 심한데요? 현숙 씨는 방에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상철이가 나를 조롱하나 싶대요. 조롱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과대망상이 진짜 심한데? 조롱은커녕 그 막 대단히 뭐 리스트에 올려놓은 적도 없잖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17순자가 질문해요. 언니를 선택할 것처럼 정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27 현숙은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느꼈대요. 본인의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세요? 그렇게 감이 좋은 분 같지도 않은데. 언니가 저러면 진짜 민폐인데 방송 보고 동생들의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쏴라. 그랬으면 조금 후회하셨으면 좋겠네. 반성하시고. 아니, 너무 조금 그렇다. 현숙은 얘기합니다.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상관없었대요. 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왜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을. 상철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 이게 좀 망상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 그렇죠? 심지어 13 상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현숙이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17기순자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17기순자가 13 상철이랑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20 영식에게는 이런 반구도 없이 27 영철을 선택했던 17기순자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불편해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순자는 어떻게 현숙 언니 기분 나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줍니다. 그래서 현숙 씨는 졸라 짜증나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17순자 씨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완전 나쁜 사람이네 라는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아이고 근데 또 27현숙 씨는 또 집을 짭니다. 아니 지금 31기가 심신미약 특집인데 이 양반도 좀 심신미약이네. 아 그리고 27현숙은 진짜 제일 기분 나쁜 거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 숙소에 누워 있는데 25 영자가 내 옆에 와서 솔직히 자기는 상처를 거절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불쾌할 만했어 진짜. 그래서 현숙 씨는 거기서 진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근데 이거는 인정. 착한 화남이다. 이거는 좀 부처님이 와도 육두문자 한번 내뱉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5 영자한테. 왜 그걸 굳이 영자한테 이야기하냐. 나와 영자를 두고 고민했다는 걸.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당신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긴 한데 이것도 뭐 이거 좀 오해죠 사실. 그러니까 영자가 상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정보긴 하니까 영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이건. 그래서 현숙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설명할 이야기를 영자한테 설명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숙 씨한테 그랬던 거죠. 근데 확실히 뭔가 사계가 다들 한번 나왔던 경력자라 그런지 조금 더 막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 본방보다. 근데 순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뭐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고 동시에 여러 명을 바쁘게 알아봐야 하니까 나는 이해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27 현숙 씨도 오케이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납득이 좀 되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뭐 오해가 잘 풀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남자 숙소가 나오는데 이게 모닝콜이 뭐죠 이게? 난리가 났는데
27기 때도 인기 없었는데 그땐 기분 괜찮아 보이던데. 근데 27기 때는 근데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그래도 데이트 못 하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마지막에도 영식 씨한테 최종 선택 받기도 했고 본인이 깠잖아 영식이를. 영식인가 영철인가 그 사투리 쓰시던 분. 아,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닝콜의 주인은 역시나 27기 영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어떻게 모닝콜도 꼭 자기 같은 걸 쓰시네요, 영철 씨. 18기 영호 씨는 오늘 씻어야 되나 선택도 못 받았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호 씨는 질문합니다. 영철이는 데이트하러 몇 시에 가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철 씨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대요. 그리고 이제 영호 씨는 잃을 게 없잖아요.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아, 영자 너무 즐긴다. 좀 적당히 즐겨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사기를 제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영자긴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영호 씨와 영식 씨가 만났습니다. 영식 씨가 질문해요. 마음이 완전 정해졌냐?라고 하니까 영식 씨는 아직 그렇진 않다. 내가 영자를 여자로서 좋아하는 건지 여동생 같은 귀여움 때문에 좋은 건지를 데이트하면서 좀 파악을 해볼 생각이래요. 그리고 영호 씨도 사실은 같은 생각으로 영자를 한번 골랐었대요. 영호 씨는 데이트를 통해서 그냥 여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영식 씨가 영호 씨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저 근데 지금 남사친 순자랑 데이트 나가요라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영호 씨는 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솔직히 어제 남사친 순자한테 나한테 써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영호 씨도 한참 고민하길래 내가 아니구나 영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영식이가 영자도 나한테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자의 데이트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18 영호 씨는 이제 우리 남은 뒷방 늙은이들은 이제 뭐 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퇴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남아서 이제 만담 쇼 같은 거라도 한번 열어보시면 영호 씨 재밌으니까 보는 맛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식의 얘기를 듣고 속은 착잡했고 남사친 순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끝나는 날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네요, 영호 씨가. 자, 15 영철 씨 인터뷰도 나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15기 영철 씨는 앞으로는 다시는 나는 솔로를 통해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13 상철 25 영자의 데이트가 출발합니다. 상철 씨가 근데 좀 멋대가리 없게 차문 제가 열어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자 씨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뭐 이렇게 물어봐 이걸? 열어줄 거면 열어주고 말 거면 그냥 말지. 그리고 두 분이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정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대화가 계속 오가는데 이걸 왜 계속 보여주는지 내가 이걸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철 씨 음악 취향과 음악적 소견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편집 의도가 뭘까? 그래서 상철 씨가 좀 손을 내밀어 봐요. 나는 이번 연도에는 K-pop 데모넌터스의 골든을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자 씨가 골든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영자 씨 애니메이터 아니었어요? 그림 그리는 양반이 전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도 안 봤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애니메이션 안 하시나? 그림 안 그리시나? 근데 사실 뭐 음악 취향이 안 맞는다는 게 연애할 때 중요합니까?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작진들이 이걸 길게 보여준다는 건 이 둘이 안 맞는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출이 좀 구식이다. 근데 영자 씨가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 나도 노래를 듣긴 듣는데 좋아하는 노래들의 제목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는데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면 그냥 이 노래 좋아요라고 얘기한대요. 능지가 확실히 조금 능지가 조금 이슈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해 확실히 그쵸? 대단히 좋은 능지는 아닌 것 같아. 일러스트레이터고 세부 분야가 다르면 모르는 사람도 많다. 아니 근데 모르겠다. 넘어가죠. 근데 굳이 뭐 음악 얘기를 상철 씨가 계속 꺼내네요. 그냥 화제를 좀 전환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자막이 나와요. 다른 음악 취향에 알쏭달쏭해진 13기 상철이라는데요. 이건 뭐야 또. 음악 취향이 다르면은 안 돼? 그게 중요해요? 음악 취향이?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했고요. 영자가 목이 아파서 한방 찻집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굳이 또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안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네요. 이건 뭐죠? 영자는 대답합니다. 영화요? 근데 뭔가 이런 취미에 대한 대화를 오빠랑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대화의 흐름이죠? 이게 무슨 대화야?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대화를 오빠랑만 한다? 뭘까? 13 상철이랑은 항상 취향이나 성향 같은 걸 얘기하게 된대요. 그럼 남녀가 처음 만나서 그거 말고 뭐 무슨 얘기를 해? 술이나 퍼먹고 스킨십이나 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취향이나 성향을 공유하는 게 훨씬 건설적이지 않나? 이런 대화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다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연애를 해온 거죠? 뭐지? 뭘까 이게?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가볍게만 연애해오셨나 지금까지? 저 질문도 상처 입장에서는 영자를 배려해서 하는 질문 같은데 일러스트레이터라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대답이 조금 너무 충격적인데? 상철은 얘기합니다. 나한텐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영자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너무 신세계래요. 나도 신세계다. 영자야. 지금까지 무슨 연애를 했던 거지? 이런 걸 보통 다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그냥 지금까지 그냥 술 먹고 스킨십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사귀신 거예요? 뭘까? 이런 거를 안 물어봐? 데이트하면서? 상철은 얘기해요. 여기서 잘 돼서 나가면 같이 어떤 걸 공유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대요.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영화를 잘은 안 본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영화 영화 안 볼 것 같아. 영자는 얘기합니다. 보자마자 유명한 거. 처음부터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상철은 액션이나 블록버스터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영자는 얘기해요. 액션은 또 못 본대요.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재밌게 본 영화를 한 편을 얘기하던가 그게 아니면 그냥 영화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끊음이 안 돼? 영자는 끊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연애 스타일도 그렇잖아. 맺음은 있는데 끊음이 없잖아 영자가. 이런 대화도 좀 그러네. 저 영화 안 좋아해요. 잘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너무 재밌는 건 또 좋고 뭐 이렇게 뭘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너무 재밌는 거. 이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뭐야? 너무 실망스러운데 영자? 아니 근데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 안 해본 사람들, 인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없다. 딱 영자 씨인데 진짜? 그래서 상철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 처음부터 재밌는 영화는 뭐니? 참고 참다가 하는 질문인 것 같다 이건. 영자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게 본 영화가 뭐냐고 이 사람아. 영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영화를 잘 안 보긴 한데. 그러니까 뭘 재밌게 봤냐고요 이 사람아. 아, 그래서 상철은 지금 나 너무 산만해 대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정 떨어진다. 저는 진짜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가 이러면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은데. 영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찾아가고 있고 나를 알아가고 있대요. 지금 30대 중반 아니에요? 좀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상철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좋아한다고 말해도 돼요. 라고 상철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자가 이게 문제야.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계속 말도 안 되게 여지를 주면서 말을 이어가. 좀 화법이 좀 이상하다. 그쵸? 야, 영자 너무 실망인데? 어바웃 타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웬만한 영화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충격인데 영자? 영자 이 정도였어? 영자는 입을 열 때마다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영화를 재밌게 볼 때는 재밌게 보는데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이 안 난대요. 야,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데 영자?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고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목을 모르신대요. 상철 인터뷰가 나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정신이 확 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 정이 너무 떨어진다. 정 털려 진짜 영자한테. 상철이가 꺼냈던 얘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벼운 얘기에서 생각 안 해본 것들이었다
라는 대답을 영자가 하더래요. 그니까 영화 취향 뭐 좋아하냐, 음식 뭐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해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그쵸? 아니 그리고 영자가 뭐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나 안 그래도 오빠랑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굴도 못나 보여. 제가 몰랐거든요. 제 이상형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랐는데 한 가지 확실히 제 취향을 알았습니다. 저는 멍청한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자 씨 갑자기 확 못나 보이네. 그리고 영자는 드디어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참 일찍 또 밝힌다, 그쵸? 근데 상철 씨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라고 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철은 얘기해요. 아니 뭐 영자가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알아보고 내가 속이 후련한 게 중요해서 어차피 영자한테 썼을 거래요. 그렇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8화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도 빨리 보도록 하죠. 뭐 두 분이 근데 뭐 놀이공원을 갔네? 더 이상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 이미 정이 다 털렸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얼굴은 정말 제 취향이고 웃는 모습도 치아도 예쁜 남자분이 강남에 오면 너무 거리가 깨끗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싶다는 말에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막 그 너무 예쁜 여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자 볼 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요식업에서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저는 항상 1년 365일 24시간 손톱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버릇이 됐어. 지금은 요식업에서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항상 손톱이 깔끔해요. 그리고 뭐만 하면 항상 비누칠 해갖고 손을 씻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결벽 같은 게 좀 있어.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 진짜 너무 예쁜 여잔데 핸드폰 액정이 기름으로 번들번들 하면 정이 되게 떨어져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데이트 하다가 영식 씨랑 마주쳤네요.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나 봐. 이렇게 영식과 영자의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영식은 오늘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죠? 영자 씨가 무거운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인데 영자가 생각하는 제일 무거운 얘기가 뭐 영화 뭐 좋아해? 이 정도만 돼도 되게 버거워하시잖아요, 영자 씨는. 영식은 얘기합니다. 교제하게 되면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된대요, 영식은. 영식은 살면서 누군가한테 한 번에 푹 빠져본 적은 없대요. 그래서 뭐 영자가 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는데요. 그래서 영식 씨가 압박 면접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소름인데 아까 제가 영식 씨 면접관 스타일이라 그랬잖아. 진짜 실제로 면접을 보시네. 제가 오늘 또 1승을 하게 되네요. 사람 참 잘 봐. 그쵸? 도돌리 사람 잘 보는 거 알아줘야 돼. 그쵸? 진짜 개웃기네. 하이라이트가 예고편에 나오네. 영식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출연 이후에 공동구매라든지 그런 걸 할 생각이 있냐요? 개웃기네 진짜. 아니 근데 그 누구죠? 20기 현숙 씨인가?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래? 진짜 PTSD가 엄청 심한 모습이야, 그쵸? 영식은 질문합니다. 공구라든지 광고가 들어오면 그걸 할 의향이 있냐요? 아니 근데 굳이 뭐 직장 생활 잘 하다가도 뭐 공구라든지 광고가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지금 하는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거 하는 게 나빠요? 전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뭐 젊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한철인데 벌 수 있을 때 벌면 좋잖아, 솔직히. 그리고 영식은 또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담배 피우니에요? 아니 근데 조금 그렇다. 영식 씨 좀 별론데. 다른 문신이 더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리고 영식 씨 인터뷰가 나와요. 어떤 포인트에서 영자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건 없었대요. 그래서 영식 씨는 내가 영자를 여자로 보는 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17순자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그것만 하려고 나대는 건 몰라도 오퍼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흔한 기회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영자가 공구나 뭐 이런 목적으로 출연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비흡연자가 비흡연자 선호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왜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좀 무례해, 그쵸? 자기가 뭔가 진짜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물어본다는 게 반대로 영자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삐질 거 아니야, 그쵸? 십지 순자 씨는 얘기는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대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영식이한테. 그리고 순자 씨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옷도 예쁘게 갈아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기 영호 씨가 순자 씨를 적극적으로 푸시해 줍니다. 다 같이 있는데 어우 오늘 순자 옷을 잘 입어서 잘하면 오늘 영식이 마음 얻을 수 있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 하면 또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 순자 씨는 발로 영호의 엉덩이를 빵 차더니 왜 저래 진짜 라고 얘기하는데 오빠 좀 더 해줘 더 해줘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렇게 나솔사계 꽃미남 특집 8화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는데요? 복잡하다 애정관계가 그쵸? 와우. 그리고 투표가 무려 108분이나 투표를 해주셨는데 77대 23으로 영자 씨가 외모는 더 예쁘신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영자가 순자보다 2배 더 예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영자가 직업이 불안정해서 한번 맞들이면 눈 돌아갈 것 같긴 하다. 영자 인스타 피드 올리는 거 보면 공구 시동 거는 것 같긴 하다. 영자는 사실상 백수라서 공구할 수 있다. 영자 백수예요? 다들 이제 영자가 이제 굴욕을 당하니까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잠깐만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 그쵸?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열어놔가지고 3배인가? 거의 3배네요, 그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안 된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 거는 뭐 당연히 뭐 얘기 안 하고 보통 이제 회사 다니면은 버는 돈이 사실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업을 하면은 이제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뭐 정확히 뭐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어떤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달에 매출이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100만 원 단위의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통장에 당연히 매출이긴 하지만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긴 하지만 8천만 원이 찍히니까 눈이 돌아가대 진짜. 그래서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막 공구하시는 분들, 뭐 광고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해가 되긴 돼요. 이게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벌었던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그 돈의 액수가 있는데 나는 솔로 나오고 나서 공구 뭐 그냥 한번 해보면 솔직히 뭐 저도 제 친구 중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공구 한번 하면은 뭐 1,000만 원대로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눈 돌아가지 솔직히. 근데 제 친구도 막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만 정도 되는데 공구 한번 하면 막 1,000만 원씩 남는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직장 다니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유명해질 수 있으면 공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영자는 근데 공구에 문신에 다 있던데 서류 탈락인 건가요? 뭐 영식 씨가 조금 꼰대같이 굴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능력 있으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공구도 뭐 새로운 사업이다. 뭐든 뭐 사실 뭐 자기가 만족하고 돈 많이 벌면은 그게 뭐 좋은 거죠. 뭐 누구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니잖아 사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